안녕.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음운변동, 지금 동화랑 우리 구개음악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너무 늦어서 미안해요. 요거는 선생님 영상을 다시 이제 목소리 입혀가지고 다시 찍고 있으니까 요거랑 이제 비문학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동화의 개념을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동화는 같을 동자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앞뒤 음운이 마주칠 때 한쪽 음운이 다른 음운의 성질을 비슷하게 바꾸거나 같아지는 현상을 동화라고 하고 불러요. 자, 이 동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선생님이랑 아래 노트에다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동화주라고 하는 개념하고 피동화주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동화주는 동화의 영향을 주는 음운이라고 부르고요.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음운대로 바뀔 거예요. 이 음운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여러분 모습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변화 없이 나타나는 거고 피동화주 같은 경우는 동화의 영향을 받는 음운을 말해요. 그래서 얘는 변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문을 닫는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닫는 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주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는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선생님이 영향을 지금 준 애가 누구냐면 항상 음운이 두 개가 맞붙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니은은 모습이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 니은을 동화주라고 부르는 거고요. 근데 여기 있는 디귿이 니은으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영향을 받아서 지금 동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우리는 이제 피동화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피동화주나 동화주는 발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표기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피동화주가 앞에 있고 동화주가 뒤에 있어서 피동화주에게 이렇게 동화주가 영향을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동화주와 피동화주의 개념을 가지고서 선생님이랑 동화의 종류들을 이제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동화는 동화에 작용하는 음운에 따라서 종류 3가지, 동화의 방향에 따라서 3가지, 동화의 정도를 가지고서 2가지 이렇게 개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동화의 종류는요. 기본적으로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자음 동화가 있어요. 그래서 만날 때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그냥 자음이 이러면 1, 2가 만나서 이가 1, 2 얘들아 자음 1로 바뀌거나 아니면 2가 영향을 줘서 2, 2 이렇게 2 2로 바뀌거나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자음동화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음동화라고 하는 개념도 볼 건데요. 모음동화 같은 경우는 모음과 모음이 만나요. 근데 이 경우는 여러분 뒤에서만 이렇게 영향을 줄 거라서 모음 이의 모습처럼 바뀌는 양상을 우린 모음동화라고 부른다. 그래서 모음과 모음이 만난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 자음과 자음을 넣어놔가지고 그래서 요것만 바르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자음, 모음이 따로따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음과 모음이 같이 만나서 일어나는 자모음 동화도 있어요. 이 경우는 자음이 무조건 앞에 오고 모음이 뒤에 와서 이 모음에 얘들아 영향을 줘서 자음이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양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자모음 동화는 우리 구개음악라고 하는 음운 변동밖에는 없어서 그거 정리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동화 방향에 따라서도 우리가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이제 동화주와 피동화주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선은 여기 지금 보시면 동화의 주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까 했던 동화주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동화주가 앞에 있어서 뒤에 자음을 바꾼대요. 그러면 뒤에 누가 있냐면 이 뒤 자음이 바로 피동화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동화주가 있는데 이 동화주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자. 여기에 이러면 뒤에 피동화주가 있어요. 그러면 동화주가 앞에서 이렇게 영향을 주어서 동화주는 바뀐다 안 바뀐다? 그치, 안 바뀐다. 동화주는 그대로 있고 피동화주가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피동화주가 어떻게 모습을 바꾸냐면 이러면 이제 동화주처럼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피동화주의 모습이 이렇게 색깔이 선생님 지금 바뀌었죠, 여러분? 모습을 바꿔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아까 단능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해당하고요. 자, 선생님 예시로 종로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응하고 리을이 만났을 때 발음을 해보면 종로라고 발음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경우는 여러분 지금 동화주가 앞에 있는 이응이죠. 안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피동화주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영향을 줬다고 해서 얘를 순행동화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반대로 동화주가 이번에는 어디에 있냐면 뒤에 있는 거예요. 동화주가 뒤에 가 있고 그 다음에 피동화주는 어디에 가 있냐면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동화주가 앞으로 영향을 주어서 동화주는 모습이 변하지 않고요. 피동화주의 색깔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거꾸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서 얘를 역행동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경우도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예시를 들 수가 있냐면 우리 아까 국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얘 같은 경우는 발음을 해보면 국물인데 이 경우는 여러분 지금 미음이 안 바뀌었어요. 이게 동화주. 근데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죠. 이게 피동화주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앞에서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이 경우는 역행동화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이제 상호 동화. 미안해요. 여기 상호 동화. 이게 일어나고요. 상호동화 같은 경우는 서로가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국립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는 국립 이렇게 서로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영향을 받고 뒤에서도 영향을 받고 이렇게 영향을 서로가 받고 있는 걸 상호당호라고 한다. 그럼 이 경우는 서로가 동화주이자 서로가 피동화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러면 동화의 정도를 가지고서도 두 가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도 똑같이 동화의 주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화주 이게 들어가는데 동화주와 똑같은 소리로 바뀌는 동화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는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냐면요. 자, 여러분 동화주 위치 상관은 없어요. 자, 동화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동화주는 모습이 안 변하니까 그대로 표시할게요. 자, 피동화주가 있는데 이 피동화주가 어떻게 바뀌냐면 아예 동화주 1번처럼 똑같이 바뀌는 거예요. 아예 똑같이.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보면 선생님이 얘들은 칼날이라고 하는 애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발음을 칼날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이 경우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앞에 있는 니을이 얘들아 동화주, 뒤에 있는 니은이 피동화주가 되어서 앞에 있는 애가 뒤에 있는 애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모습이 똑같이 바뀐다라고 해서 완전 동화. 똑같이 바뀌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바뀌면 이거는 불완전 동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동화의 종류들을 쭉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동화의 개념들 선생님이랑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국외음악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국외음화는 발음 인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표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 개념을 정리해보면 끝소리 디귿티읕이 형태소 이 반모미를 만나서 형식 형태소를 만나면 지읒지읒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국외음화는 여러분 디귿과 티읒이 이랑 반모미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디귿티읒이 지읒지읒으로 바뀌고 이와 반모미는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모습이 안 바뀌는 건 누구냐면 여러분 여기 있는 이와 반모미는 모습이 바뀌지 않아요. 이게 동화주. 그죠? 자, 그런데 디귿하고 티읕이 지읒지읒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가 여러분 피동화주. 요렇게 해요. 그러면 동화주가 피동화주에게 이렇게 뒤에서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국외음화는 기본적으로 역행동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여러분 이런 조건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디귿티읕이 이랑 반모미를 만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디귿티읕이 실질 형태소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나 반모미는 무슨 형태소라고 했냐면 여기 형식 형태소란 말 쓰죠. 형식 형태소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 형식 형태소 누구 이렇게 불렀는지 기억나요 여러분? 그쵸, 접어조죠. 접어조. 그래서 접사랑 어미랑 조사가 들어가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실질과 형식이 만났을 때 국외음화가 일어나는데요. 자, 이 고전문법에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선생님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이런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해가 돋는다. 해가 돋는다는 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고 지금 누구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디귿이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이라고 하는 선생님 누굴 갖고 왔냐면 형식 즉 접사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접사가 들어가 있으면 디귿과 이 모음이 지금 만났잖아요. 동아주. 그래서 이걸 발음을 해보면 해, 도, 지. 디귿이 지읒이 된 다음에 연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국외음화 같은 경우는 디귿 티읕이 이랑 반모미를 만나면 지읒지읒으로 바뀌는 양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그 아래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국외음화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아까 역행 동화의 현상을 가지게 된다고 했죠. 그리고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여러분 모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근데 자음이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2번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 경우는 우리 뭐라고 부를 수가 있냐면 우리 자모음 동화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는 여러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완전 똑같아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완전 똑같지 않은 불완전 동화에 해당하고요. 불완전 동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거의 동화라고 미안해요. 변동이라고 부를 건데 어떤 변동이 일어나고 있냐면 자, 여러분 우리 표를 한번 완성해 볼게요. 자, 어떤 표를 완성해 보냐면 여러분 여기가 샌립 천장 선생님 순서 바꿨어 얘들아. 여긴 치조음 말도 바꿨어. 자, 여기는 여러분 우리 파열음 파찰음 얘기하는 건데 자, 여러분 파찰음이면서 샌립 천장 하나밖에 없죠. 지읒. 그 다음에 파열음이면서 치조음은 디귿티읒밖에 없죠. 그럼 지금 뭘 해주고 있냐면 지금 디귿티읒이 지읒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치조음에서 샌립 천장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조음 위치도 바뀌었고요. 근데 파열음에서 파찰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조음 방법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러분 우리 무조건 실질 형태소랑 형식 형태소를 만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얘는 형태소가 두 개가 만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형태소들 간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두 형태소가 만날 때. 그래서 두 형태소가 만나지 않으면 국외음악 일어나지가 않는다. 이게 얘들 안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국외음악에서 하나 더 정리해 보면 디귿이 오고 그 뒤에 희가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희가 접사로 오는 경우인데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떻게 변하냐면 우리 닷다에다가 이러면 희다라고 하는 애를 결합을 해볼게요. 디귿에다가 희가 오면 아직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배웠어. 이러면 추격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다티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다티다가 자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티읕에 이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국외음화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국외음화가 일어나서 치다라고 발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치로 소리가 바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축약이 먼저 일어나고 국외음화가 나중에 일어나는 현상을 겪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이게 현대국어의 국외음화의 특성인데요. 자, 이걸 이제 고전문법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중세에는 국외음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러면 지읒하고 치읒이 국외음, 경국의음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에서 소리 나는 치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국외음화 일어날 수가 없죠. 왜냐면 이 국외음이 없으니까. 근데 근대국어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도 여러분 국외음화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때 이제 국외음이 생겨요. 이때부터는 근대부터는 지읒 치읒이 이제 치음이 아니라 국외음으로 소리가 났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소리가 나냐면 한 형태소 내부에서도 자, 한 형태소 내부에서도 국외음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이러면 지금 한자에서도 이 직이 그냥 하나의 단어예요. 하나의 형태소예요. 디귿하고 이 만나니까 지로 소리가 나잖아요. 이러면 이러면 요거 저곳 할 때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디귿에다가 반모음 이가 들어가 있는 여랑 만나니까 저 소리 나고 그게 단모음화가 일어나서 저라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형태소 하나에서는 절대 국외음화 일어날 수 없죠. 옛날에만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국외음화까지 정리해 봤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비문학 영상은 따로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